고생코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많은 분들이 물려있는 코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랑 친한 유명 유튜버 형님도 여기에 세게 물려 계십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사랑합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총 2번의 하드포크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드포크라고 해야 되나, 내부 분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많이 내상을 입은 코인이죠. 비트코인의 사용자 중 중국 채굴 머신의 최대 유통사인 비트메인사의 회장 우지안, 그의 영향력 아래서 이원화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을 그대로 이어받아 17년 8월 시점 이후 비트코인 캐시라는 이름으로 하드포크가 되었죠. 비트코인 캐시는 그 이후 비트메인의 영향력이 큰 거래소들 위주로 상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건 당시 비트코인의 기본 철학 중인 하나인 탈중앙화가 무너지게 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비트코인 캐시를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으며, 비트코인 캐시의 출처가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리스크도 안고 가게 되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거래 거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화력으로 거래량이 많아지자 결국 타 거래소들도 비트코인 캐시를 공식적으로 상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캐시가 처음 발생하던 날 비트코인을 갖고 있던 이용자는 1대1의 비율로 비트코인 캐시를 지급받았습니다. 지금 상장 초창기 위에 언급했듯 코인베이스, 폴로닉스, 코인원 등등 대형 거래소들이 상장을 거부하기도 했었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거래소들은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비트코인 캐시를 급하게 지급하고 상장시키면서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캐시의 시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부 개발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탄생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18년 8월 주요 개발팀인 ABC팀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발표하며 내부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반대 진영의 크레이그 라이트를 필두로 나카모토 사토시의 정신을 계승, 블록 크기를 128메가로 변경, ABC팀의 스크립트 대체를 기본으로 한 비트코인 SV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로 나눠지게 되죠. 하지만 비트코인 캐시의 시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년 11월 2년 만에 다시 하드포크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비트코인 캐시의 개발에 한계를 느낀 ABC팀은 새 토큰에 희망이 있기를 바란다 라는 마인드로 한 번의 하드포크를 더 진행합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새롭게 하드포크된 비트코인 캐시 ABC는 1대1 비율로 에어드랍 되었으며, 현재 이 비트코인 캐시 ABC는 21년 8월 이 캐시로 리브랜딩을 한 이후 한 달 만에 하나 기준 2만원, 3만원을 횡보하던 코인이 44만원까지 거의 20배를 넘게 펌핑되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비트코인이 싼 똥인 비트코인 캐시가 다시 싼 똥이라는 이름으로 비켓똥이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었죠. 비트코인 캐시는 2017년 8월 2일 당시 거래량이 가장 많은 비트렉스에 상장됩니다. 현재로서 바이낸스의 지위를 가졌던 놈이죠. 한국에서도 코인원이 8월 3일 상장하여 한국 거래소들 중에서는 가장 빠른 상장이었습니다. 코인원 상장 당시 10만원이라는 가격으로 상장을 하였는데, 상장한 지 일주일 만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며 110만원에 도달할 정도로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무엇이 진짜 비트코인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이때 대중들은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 캐시를 매수하고 거래소에서 받은 비트코인 캐시를 다시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등의 매수 매도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 거래소 내에서는 엄청난 거래량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비트코인 캐시는 재차 30만원까지 폭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의 여러 거래소들이 줄줄이 비트코인 캐시를 상장시키는 바람에 바로 다음 주에 130만원까지 다시 폭등하여 신고점을 갱신하는 엄청난 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대중들 사이에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중 진짜는 비트코인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비트코인 캐시는 35만원까지 재차 폭락하게 됩니다. 이때 우지아는 트위터에 11월 11일 북아메리카에 도착했던 메이플라워호의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이의 뜻을 해석하는 것에 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11월 11일 비트코인 캐시는
메이플라워 도착처럼 280만원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10월에 저점이었던 35만원부터 280만원까지 폭등한 것입니다. 이러한 폭등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며 비트코인 캐시가 하락하고 비트코인 캐시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엄청난 디커플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비트코인 캐시 세력으로 의심되는 자들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기 위해 비트코인 지갑 이동을 0.01 비트코인의 단위로 셀 수 없이 많은 전송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가 마비되고 맙니다. 이때 빗썸과 코인원 모두 거래소의 서버가 터지게 되었고 하루 만에 비트코인 캐시는 고점인 24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반토막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아 비트코인 캐시는 96만원까지 하락하자 화가 난 투자자들은 빗썸 사무실에 계란을 던지는 등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이 뉴스에까지 보도되며 한국인들이 코인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비트코인이 반등하고 비트코인 캐시는 100만원대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우지아는 트위터에 당시 비트코인의 큰 책을 풀인 슬러시 조인, 드래곤 슬레이어가 쓰인 화이트보드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이때 한국 커뮤니티는 우지안의 불화를 건 펌핑이 시작된다. 서로 해당 트윗을 퍼나르기 시작했고 해외까지 모두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기는 17년 12월까지 이어져 550만원까지 폭등하게 됩니다. 우지안이 올린 트위터에 의하여 가격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었고 실제로 그 시나리오대로 펌핑이 진행되었습니다. 진짜 참 어이없는 사건이죠. 그 이후 비트가 하락하며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대하락장을 맞게 됩니다. 이때 비트코인의 캐시의 가격도 550만원에서 8만원 초반의 가격까지 폭락하게 됩니다. 현재 많은 메이저 코인들이 전고점을 탈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비트코인 캐시는 가격적으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비트코인 캐시에 몇 개의 호재거리를 갖고 있긴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모두 아는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상 5번째로 큰 규모의 가상자산이라는 것. 1위는 비트코인, 2위 이더리움, 3위 이더리움 클래식, 4위 라이트코인입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 이전의 단점을 보완했던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캐시, ABC들보다는 완성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애플페이가 비트페이 앱을 통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때 함께 도입된 코인이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애플 시각에서는 비트코인이 수수료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이를 보완하기에 비트코인 캐시가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캐시는 주봉 일봉 다 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드포크를 여러 번 통했기 때문에 현재 차트상 남아있는 차트가 별로 없습니다. 현재 올해 남아있는 차트는 코인원 차트인데 트레이딩뷰에서 코인원 차트를 호환하지 않으므로 바이낸스에서 마지막으로 재상장한 BCH USDT 차트로 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21년 4월 약 1650달러를 갱신하며 신고점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업비트와 코인원 등 한국 거래소에는 최고점이 550만원이 넘습니다. 해당 차트를 통해 다양한 매물대와 지지선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저점을 기준으로 생긴 지지선을 가장 잘 지켜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지지선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강한 편이며 다수의 지지가 발생했습니다. 위로는 600달러, 764.5달러, 972달러의 저항 매물대가 있습니다. 해당 매물대를 모두 돌파한다면 1650달러의 최근 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신고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리게 됩니다. BK는 급등주이고 워낙 시장의 상승의 끝에 오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더리움이나 리플 등 여타 코인들에 비해 확실한 재단이 있지 않고 활용성 또한 지난 5년에 걸쳐 애매모호해진 점들을 비춰보았을 때 차트적으로는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해 보자면 BK가 15만원으로 떨어졌을 때에도 200만원까지는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불과 6개월 전인 5월에 200만원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또 엄청난 불장이 온다면 500만원이라는 수치도 크게 불가능해 보일 것 같진 않습니다. 게다가 해외 거래소들의 경우 차트의 길이가 짧고 전 고점이 1650달러로 찍혀 있어 매수세가 한번 크게 들어온다면 급등하며 해외 기준 신고점을 달성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차트이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비트코인 캐시가 불장의 피날레를 장식하며 모든 이들에게 탈출 기회를 주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